치유 세미나 12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계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상기도 질환과 기관지 폐 질환으로 나눕니다. 상기도 질환으로는 후두염, 편도선염, 일반 감기 질환 및 축농증, 비염, 알레르기성도 포함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기관지 질환으로는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해소 등이며 폐 질환은 폐염, 폐통, 폐결핵 등입니다. 폐결핵 같은 경우는 20년 전만 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지만 현대는 영양이 충분하고 좋은 약이 개발되어 발병률도 적고 치료도 잘 되는 병입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에서 6.25를 중심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많았던 것은 결핵의 대표적인 소모성 질환 즉 속칭 간암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폐결핵 같은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는 잊혀진 지 오래된 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호흡기 질환은 환경병으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환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아파트의 공기, 차가운 음료수, 선풍기, 에어컨, 특별히 중국에서 날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등 문화생활의 발달로 인하여 호흡기가 몸살을 앓고 있고 더군다나 인체 내 환경이 탁해지고 혈액이 산독화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해졌으면 감기에 걸려서 3주, 4주 아니 2, 3개월씩 고생하고 있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감기 때문에 몇 주, 몇 개월이 걸린다면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몸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기에 잘 걸린 사람은 기관지가 약한 것은 물론이지만 대장이 나쁜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식약처는 기관지와 대장은 같은 배출 기관으로 기관지는 대순환을 거쳐 돌아오는 탄산가스를 코로 배출하고 대장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능 아닙니까? 반면에 동양사상인 음양오행에 의하면 폐와 대장은 음양관계 즉 부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결핵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장을 깨끗이 해야 건강은 물론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기는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치유는 첫째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평상시에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는 약보다 휴식이 더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감기는 우리 몸이 쉬기를 바라는 몸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리했기 때문에 쉬고 싶다는 몸의 요구이며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면 몸이 약해졌다는 시그널이고 또한 무리하고 있다는 뜻임을 여러분 알고 쉬어야 합니다. 조금 파라독스한 표현이지만 만일 감기가 없다면 사람은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수명이 짧은 것 같이 사람도 무리하게 되면 마모되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게 몸을 관리하지 말며 항상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우리의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환경 정리에 관해서는 기분을 잘 전환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사진 등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이도록 가깝게 정리해 두는 것도 정신건강상 좋은 방법이죠. 가톨릭 신자는 예수님의 고상이나 성모상을 밀접하게 대할 수 있도록 모셔둠으로써 새로운 다짐과 항상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셋째, 우리의 아랫배 깊은 호흡, 이것을 세상에서는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전호흡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맨센 체조가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맨센 체조를 계속하여 80평생 건강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무엇보다도 아랫배의 강한 호흡과 섭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호흡기 질환은 소모성 질환 일종이기 때문에 특히 섭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미생물의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기를 마셨음에도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항력 즉 면역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건강한 면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폴링 박사가 강조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C는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증가되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가용하는 것은 불가분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라면 언뜻 과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100g 중에 함량 mg 수치를 보면 딸기는 80, 귤은 40, 사과는 6 등으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딸기가 단연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겨울철의 딸기는 비타민C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는 태양광선의 힘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태양광선의 강도와 정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식품이든 제철 식품이 좋다는 이론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5번째,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손발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너무 두껍게 옷을 입는 것은 좋지 않죠. 몸을 깨끗이 하고 몸이 가벼워야 하는 것은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손발을 따뜻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고드름이라는 동료를 부리며 자랐습니다. 손 시러 발 시러 감기 드실라는 말처럼 손발이 차면 감기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일 감기가 있는 듯하면 족당법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족당법은 따끈따끈한 물을 장단 정도까지 담그고 5, 6분 정도 참았다가 다음에 좀 더 뜨거운 물에 다시 한번 담그고 잘 문질러 씻은 뒤 손발 말리기를 하루에 2회 정도 하면 머리도 시원해지고 코막힘도 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엔 대사성 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사성 계통에는 갑상선과 당뇨가 있습니다. 내분비선의 질환, 즉 쉽게 말하면 호르몬병은 현대병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분비선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췌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췌장의 활동력이 약화되어 일하는 수가 많고 가음과 가식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골 사람보다는 편하게 지내는 도시사람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죠. 내분비섬의 발병 원인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자면 정신적인 불안, 운동 부족, 가음, 과식, 비만 등이라고 말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화에 의한 불화자, 하에 의한 증상으로 봅니다. 내분비 질환의 대표적인 갑상선과 당뇨병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안에서 해소하지 못한 하가 가득 쌓였다가 치밀어 오르는 병이므로 화병이라고도 일명 부릅니다. 이에부터 당뇨병은 그래서 화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어서일까? 그러니까 당뇨병과 갑상선 환자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음을 후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함수탄수의 신진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몸 안에 당이 축적되어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백질이나 지방질의 대사에도 작용하여 정상의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평소에 나쁜 식사 습관은 비정이 되어 신경기능을 악화시키고 내하수체 전립선 호르몬의 분비가 일정하지 못하게 하여 영양분이 소변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소갈증이라고 하여 상소, 중소, 하소 등 3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소는 혀 표면에 백태가 끼고 갈라지며 갈증이 심하고, 중소는 음식을 잘 먹어도 체중이 점차 떨어지고 땀과 소변은 자주 나오는 반면 변비증이 나타나며, 하소는 마음이 번거롭고 역시 몸이 야이며 소변이 끈끗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영양식이 풍부하고 화학성 가공식품이 범람한 사회에서는 당뇨병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는 심장병, 간장, 간병, 시력감퇴, 고혈압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외상만 발생할지라도 치료가 어려운 것은 영양분의 배설로 인한 저항력이 약해진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어려운 질환인 것은 지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본인이 지킬 수칙, 즉 능동적으로 따라줘야 할 본인의 역할이 더 많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환이 당뇨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자체는 약을 먹으면 숫자적으로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내분비선의 치료에도 특효약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당뇨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인슐린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점점 단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 아시죠? 미국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은 치료해서 관리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세월 속에서 체내 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마음가짐과 식이요법과 운동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치료하시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표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자율신경계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움직여서 내장과 조직을 밤낮으로 조절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31쌍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균형이 깨진 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우리가 기타에 비하면 기타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조율이 안 되어 있어 음이 맞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피아노의 경우도 조율이 안 된 피아노와 같습니다. 피아노에 비해 설명하면 음반이 몇 개가 서로 붙어 있거나 굳어 있으면 올바른 음이 나오지 않듯이 사람에게는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며 힘이 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전조현상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인가? 자율신경 실조증은 다른 말로 마음의 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직장에서의 번뇌스러운 상하관계, 영업,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 고부간 등의 인간관계에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도화선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의 자극이 자율신경 실조 현상을 유발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간에 열이 많은 경우 이 또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죠. 간에 열이 많은 경우나 어혈이 모여도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며 놀램이나 심한 억울함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너무 자신에 넘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병들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인가 우리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든가 어깨가 계속 심하게 쑤신다든가 위장 증세가 오랫동안 계속 나쁘다든가 하는 증상은 여러분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있다면 여러분은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신체 곤태감을 느끼는 등의 전신성 자율신경증, 둘째는 동계나 숨막힘을 일으키는 호흡 순환기성 자율신경증 또는 세 번째 위중감, 복부 불쾌감 같은 증상의 소화기성 또는 어지럼이나 두통 등으로 고민당하는 신경근성, 비뇨성으로 나눠집니다. 대개는 이 중 몇 개가 겹쳐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한번 이 명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 많은 수가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명이 납니까?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가슴이나 심장이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납니까? 가슴이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까? 떨림이 나서 마음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 심장이 때로 미친 듯이 빨리 뛰는 적이 있습니까? 가끔 호흡하기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쉽게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평안히 앉아 있어도 종종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여름에도 손발이 찹니까? 손과 발끝이 파란색이 된 일이 있습니까? 언제나 식욕이 없습니까? 때로는 토할 것 같거나 토하기도 합니까? 위 상태가 나빠서 마음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 소화가 나빠서 곤란합니까? 언제나 위 상태가 나쁩니까? 식사 후 또는 공복 때 위가 아픕니까? 설사를 종종 자주 합니까? 변비가 종종 있습니까? 어깨나 목덜미가 쑤십니까? 또는 결립니까? 다리가 무겁습니까? 팔뚝이 묵직합니까? 피부가 대단히 민감해서 어떤 반응에 이기지 못합니까? 얼굴이 대단히 빨개질 때가 있습니까? 겨울에 더 심하게 땀을 흘립니까? 자주 쉽게 피부에 반응이 생깁니까? 종종 심한 두통이 있습니까? 언제나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거나 차지거나 합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져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번 이상 실신한 경험이 있습니까? 몸 어딘가가 저리거나 아픕니까? 수족이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땀이 날 때가 있습니까? 피곤해서 꼼짝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특히 여름이 되면 몸이 무겁습니까? 일을 하면 몹시 지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몹시 피곤합니까? 조그만 일을 해도 지칩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지칩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몸 컨디션이 변합니까? 특이 체질이라고 진단받은 적 있습니까? 차 멀미를 잘합니까? 초진 때 의회 GMI 테스트라는 42개 질문을 환자에게 하여 그 중에서 11개 이상 항목에 해당이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개에 해당이 됩니까? 스스로 한번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그 전초인지 아니면 심한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스스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세미나를 마지막 시간까지 빠지지 말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유에는 울음과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정신적인 면에서 생긴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신경은 통제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가반이 이 자율신경 실조 현상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나 피아노가 이상이 있으면 공장에서 고치면 되지만 음이 맞지 않으면 문제는 음악가도 어렵고 조율사가 있어야 하듯이 현대 의학적으로 수술도 할 수 없고 특별한 방안이 없는 병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심신의 안정과 휴식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만 생각하며 신앙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태도와 원한과 미움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의 마음들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몸이 굳고 막힘을 제거하고 심신의 휴식을 위해 미생물 발효요법을 실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이 또한 실시가 어렵죠.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자율신경 실조증은 약이 없는 것만큼 어렵다지만 그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병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해결이 너무나 쉽습니다. 분명 그 사람 말은 귀담아 듣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